나와서 이 방송이 네. 성지가 되지 않을까. 2021년 시험을 봤는데 여기서 언급했던 문제들이 비슷하게 나오면 이 영상이 또 떡상을 하지 않을까. 그분 누구냐. 그분 다시 모셔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는 노무사TV 신동영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저랑 법인 같이 개업하고 지금 뭐 거의 10년째 같이 하고 있는 노무사님이신데요. 현재 지금 현직에서 노무사 활동 하시면서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삼고초려해서 제발 좀 한 번만 나와달라고 해서 출연을 해주시게 됐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아빠는 노무사 TV에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 방문각에서 노무사 2차 노동법 강의를 맡고 있는 유정수 노무사라고 합니다. 예, 아무튼 반갑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하고요. 예. 뭐 우리 채널이 얼마 되진 않지만 수험생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기소개는 해주셨으니까 예, 노무사 선택한 이유, 그러니까 저도 뭐 노무사 선택한 이유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정수 노무사님이 노무사를 선택을 하시고 지금까지 쭉 하시는 이유가 뭘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포괄적으로 좀 뭐 줄여서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전문직 시장에 대한 매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고용 불안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그 잡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뭐 고민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노무사도 합격을 하면 물론 이제 자기하고 맞는지 여부가 또 다른 문제로 또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내가 이제 목표를 했던 그러한 어떤 시험이었고 이제 전문직 시장에 대한 어떤 매력이 아마 가장 큰 요인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노무사를 아마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노무사를 전문직으로 활용을 하고 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도 조금 많이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몇 명 정도? 최근에는 지금 아마 이제 전문 자격 시장 중에서는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왜냐면 이제 작년 1차 시험 대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한 8,500명 정도가 응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마 노무사님하고 제가 시험 볼 때하고는 굉장히 뭐 일치월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때 보면 뭐 당연히 합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때는 한 3,000명, 2,000명? 그 정도 갔던 것 같은데요. 한 3,000명 가까이 좀 됐는데, 이제는 뭐 거의 뭐 한 3배 이상 늘어난 수준. 앞으로도 전문 자격 시장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노무사 시장, 즉, 노무사에 대한 어떤 기업의 수요라든가 어떤 사회 전반적인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좀 시장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네, 이제 학원 강의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예, 이제 2년 넘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에 학원 강사 하신다고 그랬을 때, 대단한 결정이다. 왜냐면 일요일날 거의 하루 종일 가서 강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원 강사를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냐면 이게 보통 아시겠지만 학원 강사분들이 강사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현업을 병행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제 쉽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학원 강사 하시면서 요즘 이제 수험생들 보고 많이 이제 느끼시는 점이 있으실 텐데, 요즘 뭐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 아마 이제 노무사님이 공부하실 때도 있고 제가 공부할 때도 있지만은 사실 공부에 대한 분위기는 그렇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경쟁이 더 심화되다 보니까 또 이제 저희가 공부할 때하고 지금은 또 이제 공부량이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판례도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뭐 단편적인 예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신노무사님이나 제가 시험 볼 때만 하더라도 이제 단문 위주로 보통 노동법에 예를 들면 이제 단문 위주로 나오고 보통 케이스는 거의 나오지 않는 수준. 뭐 케이스 나오더라도 이제 중케이스 수준으로 나왔는데 요즘은 지문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거의 뭐 한 페이지가 다 지문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그만큼 좀 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를 빨리 이제 쟁점 잡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 심할수록 시험은 계속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수험생이 많이 늘다 보니까 뭐 공부하는 분위기는 비슷하지만 뭐 경쟁이 막 치열하기 때문에 공부량도 좀 많아져야 되고 그만큼 뭐 스트레스들도 좀 많이 받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학원가에서 떠도는 뭐 트렌드라든가
뭐 시험은 요렇게 나올 것 같다, 요런 네. 방향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막 설 같은 게 그럼요. 있잖아요. 예. 혹시 뭐 그런 것 중에 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팁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뭐, 요즘 뭐 시험에서 가장 뭐 많이 출제되는 게 뭐냐. 아무래도 강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그렇죠, 궁금한 게 많으신데요. 사실 뭐, 저도 신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뭐, 제가 이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트렌드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생각하는 트렌드는,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도 가끔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임금 부분이 조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임금 관련한 판례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 판례라든가, 그 선택적 복지 관련한 어떤 그런 판례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휴업수당 문제. 예, 그런 부분에서 임금 부분이 조금 그래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임금과 관련돼서 조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실무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노무사님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포괄임금제 관련한 문제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연관돼서 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제 포괄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20회 때 한번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20회. 지금 이제 올해가 이제 30회이기 때문에 이제 10년 정도 돼서 한 번은 출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뭐 조심스럽게 지금 예상은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코로나 관련한 거라고 좀 볼 수 있으면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지만 일단은 이제 산재 관련한 업무상재 인정 문제, 특히 뭐 이제 재택근무 관련해서 산재를 당했을 때 만약에 이것을 산재로 인정해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뭐 가능하진 않을까, 뭐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 1월 달부터 이제 뭐 단기적으로 시행이 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산안법이 이제 거의 한 40년 만에 약 40년 만에 네, 개정이 네, 되지 네,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슈라고 한다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조심스럽게 제 사견으로 말씀드릴 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거를 맞출 수는 없는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실무에서도 되게 중요하고 또 이슈가 될 것 같고 뭐 요즘 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연관이 돼서 굉장히 나와서 이 방송이 성지가 되지 않을까. 2021년 시험을 봤는데 여기서 언급했던 문제들이 비슷하게 나오면 이 영상이 또 떡상을 하지 않을까. 그분 누구냐. 그분 다시 모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은 항상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참 좋을 것 예. 같습니다. 뭐 저도 잘 모르지만 그 보통 제 기억으로는 네네. 이슈가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전혀 무관하게 나오는 네, 경우도 그렇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임금 부분은 출제된 지도 오래되기도 하고 이슈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또 실무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새겨 들어보시고 또 뭐 어디서 따로 공부하실 때 이런 파트가 나오면 아 그런 거가 있었지 하면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는 말씀을 대략 해주셨고 예,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네네. 이거는 이제 예상이고요. 또 예, 이게 예. 또 가다가 또 그렇죠. 근간에 또 어떤 판례가 네네. 나올지 또 모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네. 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현직 강사로서 네. 예, 이제 노동법 2차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좀 방향이 있으시면 네네. 수업 시간에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네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이제 GS 이제 학원 강의를 따라가신 분들은 보통 이제 GS 1기 한 중반 정도 지금 이제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마 이제 제가 지금 강의하는 학원에서도 지금 이제 6주차 강의, 이제 GS 1기가 이제 11주차인데 6주차 강의 하고 있는데 제가 받는 질문 중에서 요즘은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즉 뭐냐면 기본서를 봐야 되냐, 아니면 수험서를 봐야 되냐, 아니면은 판례집을 봐야 되냐, 그럼 판례집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질의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에서는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시험이 200일 좀 넘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GS 1기까지는 일단은 기본에 충실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GS 1기가 넘어가면, 즉, GS 1기라고 하더라도 2월 넘어가면은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하면 굉장히 또 불안하고 또 싱숭생숭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험계에서는 슬럼프가 올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시험에 대한 이제 그 본격적인 이제 라이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GS 2가 들어가니까 보통 이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보통 이제 내가 시험 봤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못 쓰게 되면은 뭐 본인 스스로가 좀 자괴감도 느끼고 이제 슬럼프에 빠지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S 2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단권화 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판례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간다던가 이런 이제 기본적인 1차적인 마무리 단계를 좀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뭐 경험칙상 봤었을 때는
2월 정도까지는 뭐 단권화라든가 아니면 기본서에 대한 어떤 정리가 좀 마무리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3월달 정도에는 그걸 한 번 더 1회독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1회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4월달에 이제 GS 2기 들어갈 때는 이제 시험에서 본인의 이제 실력을 좀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 판례집 같은 거는 이제 활용 문제가 굉장히 질의를 많이 받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각 강사님들마다 이제 판례 강의를 다 하실 거예요. 하실 때 보통 이제 언급하시는 이제 문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구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판례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안의 적용, 즉 포섭을 하기 위해서 케이스를 풀 때 이제 포섭할 때 그 사안의 적용을 하기 위해서 보통 연습을 하기 위해서 판례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판례를 보실 때 판례집마다 뭐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이제 사안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즉 법리하고 사실관계를 어떻게 접목하는지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판례 판시 내용 중에서 이제 강사님들이 이제 밑줄 그을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 암기하시면은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들었지만은 아마 이게 또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시험이라는 건 사실 저희 시험은 사실 시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주어진 시간 내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제 강사님들이 얘기해서 포인트 종합을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런 공부 방법을 빨리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반적으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시점부터는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차근차근 좀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답안지 쓰시면서 좌절한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GS 3기 시험을 뭐 한 2달 남기고 이 답안지를 처음 써봤는데 그때 정말 찢어서 날렸거든요. 내 자신이 너무 이게 아는 거랑 쓰는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정말 나는 너무 이렇게 거지 같다. 솔직히 어떻게 이런 창피하다. 그랬는데 그 다음 시간에 제 답안이 우수 답안이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별 차이 없는 것들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갑자기 그 그럼요. 생각이 들어서 예, 너무 그럼요.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시험이라는 게 뭐 끝나고 다음에 기회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생각해 지금 신동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GS 2기나 3기 들어갈 때 그 시험에 대해서 일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잘 자신 있는 주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신 없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복불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일일비를 하면 없고, 어차피 우리가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빨리 캐치해냈다, 그거에 만족을 하시고 좀 더 노력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네네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을 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처음에 보통 이제 시작을 하실 때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건 저 수업할 때도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교수님 기본서를 먼저 한번 정독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수험서를 보게 되면 이제 일반적인 수험서들이 보통 이제 2차 답안지 형식에 맞춰서 수험서들이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좀 분설된 개념으로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 기본서를 보면은 조금 이제 흐름이 좀 생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험서 보다가 이제 기본서를 보게 되면 흐름이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럽게 좀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일단 그 기본서를 위주로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정독하시는 것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9월달 더 이제 GS 연기가 들어가는데 네. 그때 이제 보통 1, 2차를 병행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근데 1, 2차 병행하실 때 뭐 이제 2차 위주로 이제 공부하시다가 1차로 뭐 전환하시고 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뭐 어떤 진리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2차 위주로 공부하시다가 1차 위주로 전환하셔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차하고 2차 시험 범위가 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시험 범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2차는 아무래도 1차보다 그 시험 범위, 그 법에 이제 적용되는 시험 범위가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이제 나머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요즘은 어떤 기본서를 많이 봐요? 네, 뭐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임종률 교수님, 뭐 저희 때도 뭐 많이 보긴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많이 보신 게 이제 김영배 교수님하고 박지순 교수님이 쓴 이제 노동법 강의, 예, 뭐 그게 아주 대표적이라 볼 수 있고요. 연세대학교 이상윤 교수님이라든가 뭐 책이 있기 때문에 자신한테 맞는 책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은 아마 임종률 교수님이나 아마 김영배 교수님 책 많이 보실 텐데요. 근데 수험가 가셔가지고 본인한테 좀 맞는 책
뭐 있으면 그거 위주로 선택해서 보셔도 어느 교수님 책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이제 수험서들이 이제 임종길 교수님이나 김영기 교수님 수험서를 많이 이제 참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네. 그러니까 올해 1, 2차를 준비하지 않으시는 네네. 내년을 목표로 하시는 분이면 네. 지금 기본서를 하나를 뭐 정하셔서 네네. 그걸 여러 회도 보시고 네네.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하시는 게 좋을 네네. 수도 있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혹시 수험서 볼 일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무래도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서에 좀 충실하시는 거지 지금은. 왜냐하면 이제 법이라는 학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 체계라든가 법 논리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수험서보다는 기본서가 좀 아무래도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요 최근에 합격을 하려면 네네. 최종 합격을 하려면 보통 몇 년 정도 공부를 하시나요? 제가 솔직히. 봤었을 때는 네. 아무래도 저희 노무사님과 제가 공부할 때보다는 네. 조금 어려워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많이 어려운 예, 것 같습니다. 제 많이 생각에는. 어려워졌죠. 정말 많이 어려워졌을 것 같고요. 시험 문제도 많이 어렵고 네. 그런데 아무래도 최소 3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3년. 예. 3년. 네, 최소 길게 3년. 길긴 하네요. 물론 이제 정말로 뭐 본인이 공부한 부분에 나와서 뭐 2년 안에 합격하, 3년 안에 합격하신 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뭐 진짜 기네요. 네, 요즘은 그래도 최소 어차피 이제 1차 한번 합격하고 이제 제시에 합격하면 뭐 초시 제시에서 이제 제시 합격하면 그러면 그래도 한 2년이네요. 2, 3년 되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보통 한 3년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1차 하고 예, 동차로 많이 동차로도 예, 합격하시는 분도 있고 1차 되고 그 다음 연도에 2차 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 스텝에서 끝나면 잘 끝나는 그렇죠. 거고 예. 사실은 좀 더 넘어가는 예. 경우가 많다. 네. 왜냐하면 아마 이제 그 시험 경향이 지금 이제 케이스라서 케이스를 사실은 케이스. 어떻게 보면 예상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사실관계가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 볼 때만 하더라도 이제 단문 위주로 나오니까 그렇죠. 케이스는 단문 안 찍어서 나왔죠. 이제 몇 개 찍어가지고 네. 이제 그게 나오면 이제 그렇죠. 예 이제 합격의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뭐 거고 하기 법 때문에 조문 네네. 외우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죠. 요즘은 법조문을 주기 때문에 예, 예.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법조문을 외우면 쓸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건 다 쓰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래서 판례도 봐야 되는 거고 네. 또 답안이 풍부해져야 되니까 공부량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경쟁도 세지고 그러니까 공부 합격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네. 아마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노무사님이 말씀하시는 경향의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예전에 이제 실업급여에 대해서 써라라고 하면 맞아요. 법전만 주면은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조문만 해가지고 맞아요, 목차잡고 맞아요. 쓰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사실은 법전을 주니까 굳이 실업급여를 써라라고 논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예. 저도 기억하는데 노동법 1차 제 18기 때 육아휴직에 대해서 써라 뭐 이렇게 하면 그럼 사실은 육아휴직 그냥 조문 그냥 분설해서 그렇죠. 쓰면 맞습니다. 몇 장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그런 문제는 이제 거의 안 예. 나온다, 나올 수가 없겠네요.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전 라이팅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 저희 때도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머릿속에 든 거하고 사실 표현을 현출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든다라는 생각 많이 들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런 게 있는데 뼈저리게 느끼죠. 근데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이제 제가 봤었을 때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수험생들 중에서도 이렇게 정말로 머릿속으로 많이 아시는 맞아요, 분들인데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못 쓰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마 이제 노무사님이하고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답안지 2번씩 쓰는 분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써가지고 어쩌다 있었죠.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답안지 2권 못 씁니다. 아. 예, 한 권 안에 일단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아, 왜요? 두 권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일단 한 바뀐 권, 거예요? 예, 바뀌어서 아하. 한 권 안에만 다 쓰도록 되어 아. 있습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네. 그리고 뭐, 어떤 뭐 케이스니까 케이스 분석하느라고 시간도 가고 그래서 네. 사실 쓸 시간도 없을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생각하고 이런데 지금은 뭐 이거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갈 텐데 그걸 또 이제 막 또 어떻게 구성할지 생각하다 보면 시간이 되게 모자라긴 할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케이스하고 이제 단문의 차이가 뭐냐면 답안지 양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케이스라는 것은 쟁점을 주어지고 그거에 대해서만 쓰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답안지가 좀 짧아질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단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넣으면 이제 네. 가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쓸수록 어떻게 목차에 대한 점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답안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예. 그렇구나. 어쨌든 수험 관련해서는 뭐 그 현직 강사를 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네. 혹시 이제 추후에 뭐 네네.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 걸로 해서 좀 물어보는 게 있으면 네네. 조금 질문들이 좀 쌓이면 네네. 추후에 혹시 다시 한번 나와주실 수 있나요? 아, 예, 뭐 언제든지. 예. 아니, 말은 그렇게 하는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저보다 더 아닙니다. 바쁘셔가지고 선고초료는 아니고 일고초료에서 아, 예,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예, 또 한번 모실 수 있으면 제가 아무래도
한 말씀, 강사로서 한 말씀 좀 네, 드리고 네. 싶어서 이제 마지막 멘트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아마 그런 얘기 한 적은 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사실 한정적입니다, 지금. 예, 200일 좀 넘게 남았는데요. 아니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렇지만은 주어진 시간은 누구나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느냐.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이제 2차 시험을 앞두신 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힘든 시기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하면은, 이제 뭐, 꽃도 피어나고, 이제 네. 마음도 싱숭생숭해지고, 뭐 데이트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아마 많이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예.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잘 극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아마 이제 마라톤의 비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도 마라톤이다. 왜냐하면 42.195를 전력 질주해서 달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 템포를 조절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완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 그리고 이 주어진 시간은 여러분들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진 시간 최선 다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시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선택한 이상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좀,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제 네. 즐기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네네. 어차피 해야 될 거, 그렇죠. 본인이 예. 선택한 거 네, 맞습니다. 투덜거리지 말고 네. 기쁜 마음으로 완주를 하라는 예, 말씀이신 것 투덜거리면 같은데. 여기서 이제 아웃되는 거죠. 예. 아, 맞아요. 튕겨 나가는 거죠. 투덜거려봤자 뭐 네. 불합격하게밖에 더 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네, 네, 해주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그 방문각이죠. 네, 네, 방문각에서 지금 노동법 1, 2 강의하시고 1월 날 수업하시나요? 네, 이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 2차 강의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GS 1기, 2기, 3기 이렇게 네. 돌아가면서 하시고 뭐 네. 책도 2권 쓰셨잖아요. 네, 최근에. 그 언제 예. 책 다 쓰셨는지 잘 몰라요. 대단하시. 작년에 칼레집이랑 네, 네. 그다음에 기본서. 그 예, 기본서, 수험서. 아, 예. 수험서 예, 예. 해서 2권 있으니까 네, 네. 들어보시고 또 공부방 이런 이 노무사님도 쓴 책들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유료 광고 아닙니다. 이거는 저랑 같은 법인에서 일하시는 분이라서 정말 순수하게 네, 네. 맞습니다. 출연료도 전혀 안 받고요. 우리 그런 사이가 아니라서. 제가 조만간 청구할 겁니다. 아, 예. 이게 뭐 구독자가 많아지거나 조회수가 많으면 제가 맛있는 밥을 사기도 하고 한 거니까 뭐 정말 순수하게 도와주시려고 출연을 해주신 거니까. 너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무사님이어서 그리고 네. 이제 워낙 인연이 오래됐고 네, 네, 같이 또 친합니다, 어떤 예 그래서 나이 또 차이는 누가 더 많을까요? 어쨌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네네. 그때 다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횡설수설 많이 아닙니다. 했습니다. 너무 잘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가시겠습니다. 네.